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알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말에 보이는 라디오볼 하이라이트 영상을 머니볼에서 이쇼츠로 올렸습니다. 반응이 꽤 뜨거워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한 이 FA 선수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 FA 김범수 선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머니볼은 각종 이적 이슈 등에 강한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FA 김범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제가 김범수 선수의 선택지는 하나와 삼성일 것 같은데 삼성은 페이크인지 몰라도 영입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다시 여러 군데 전화를 좀 돌려보니 이게 삼성 쪽으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야구인들의 귀뜸이 꽤 많았습니다. 지방 한 구단의 이 야구 인사의 경우에는요, 정 기자, 김범수는 삼성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단 그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취재하는 이 몇몇 취재원들도 김범수와 삼성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방구단 야구인의 인사의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 구단 인사의 경우에는 삼성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이전시 쪽 움직임이 실제로 그렇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몇몇 구단에는 삼성 쪽 제안보다 더 줄 수 있는지 김범수 선수 측이 카운터 오퍼를 받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야구인은 올겨울 이종열 단장이 정말 닌자처럼 조용하지만 임팩트 있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삼성행 가능성은 정말 반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소속 팀 한화의 경우에는요,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한화는 노시안 BFA 단연 계약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지금 손혁 단장이나 그 한화 순회진은 중견수 자리 보강을 놓고 구단 순회진이요,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범수 선수의 계약은 조금 밀려있는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김범수는 우리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소문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삼성행이 유력하겠지만 한화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잔류와 이적 가능성, 현재로서는 반반인데 지금 야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 쪽에 다시 무게가 좀 실려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삼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요 며칠 취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FA 미계약자 선수들 연말에 계약 소식을 전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김범수 선수, 그리고 손아섭, 장성우, 조상우, 그리고 김상수 선수 등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들 선수의 분위기는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요 며칠 제가 좀 빡시게 취재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약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4명 중에 적어도 1명, 김범수 선수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최대 2명 정도는 구단 시무식이 이제 1월 5, 6일 날 이렇게 열리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시무식하는 구단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5일과 6일에 시무식이 열리는데 요 지점에 맞춰서 계약 발표가 한두 건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구단 시무식은요, 현재 행선지를 구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압박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구단의 새해 첫
업무가 이 시무식인데요. 스프링 캠프까지는 보통 시무식을 하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 특히 연봉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분위기가 몇몇 선수들은 조금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SSG 관련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새해엔 보다 자주 제 전공 구단이죠. SSG 구단 이야기를 자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이 비하인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면요. 지금 옆에 사진을 띄워놓은 화이트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이트 선수 얼마 전에 SSG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성적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SSG는 더 나은 투수가 있으면 찾겠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겨울 미국 선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SSG는 더 찾아야 하나, 화이트와 결국은 그냥 재계약을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화이트 선수 재계약을 이렇게 성사시켰는데요. 이 화이트 선수의 재계약에는 좀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과 2022년에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폰트와 뭔가 미묘하게 닮아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자, 폰트 선수는 2022년에 SSG 외국인 투수로 한 축을 책임지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 첫 시즌에는 폰트 선수가 8승에 그쳤죠. 하지만 2022년에는 13승을 챙겼고 무엇보다 한국 시리즈에서 2승을 따내면서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선수가 폰트의 이 1년차 기량과 비슷했다라는 내부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폰트 선수는 이제 2022 시즌을 앞두고 몇 가지 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 화이트 선수도 폰트 선수처럼 어떤 수정 포인트가 있으면 폰트처럼 2년차 때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가 날 것이라는 확신을 SSG는 갖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강속구 투수, 그리고 1년차 때 강속구 직구에 좀 많이 의존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폰트 선수는 2년차 시즌을 앞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들어갔는데 폰트 선수가 이제 센 변화구, 그러니까 고속 슬라이더라든지 이 변형 직구를 좀 많이 던졌는데 2년차 시즌에서는 느린 커브를 좀 주력 구종으로 좀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상단에 공을 이렇게 뽑는 하이패스트볼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는데요. 한국 코치진에 이 조언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김원영, 지금은 이제 두산 감독이 됐죠. 김원영 감독의 조언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지금 화이트 선수도 변화구가 좀 센 변화구들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ABS 본인이 이제 처음 경험해본 이런 게 이제 적응 과정인데 요게 내년에 ABS 적응을 마쳤고 요게 뭔가 밝힐 수는 없지만 SSG가 생각하고 있는 체크 포인트 2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요것만 잘 정착이 되면 화이트 선수가 올해 KBO 리그에서 꽤 좋은 아주 준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SSG 내부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계약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뭐 기사로는 나오지 않은 부분 제가 하나 챙겨서 왔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SSG 외국인 구성, 에르디아 선수, 화이트 선수 재계약이었고 드류 버하겐 투수가 이렇게 새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 버하겐 투수가 이제 실질적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버하겐 선수는요 SSG가 4, 5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관찰해온 투수입니다. 그리고 버하겐 선수는 이 KBO 리그 구단들이 그 당시만 해도 모두 탐을 냈던 그래서 KBO 명예용병이라는 이런 말까지 듣기도 했는데 자, 버하겐 선수 올해 일본에서 활약했는데 4, 5년 전 임팩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150km 중반대 이 구속이 돋보이는 선수인데 이게 KBO 리그 내년에 나이도 좀 있는 상태에서 계속
150km 이상의 공을 이렇게 꾸준히 던져줄 수 있느냐, 이런 커맨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버겐 선수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SSG의 이 외국인 선수 구성, 올해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타구단 스카우트들 같은 경우에는 버겐 선수의 성공 확률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험도 했었고 빠른 봉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버겐 선수가 어떤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SSG의 내년 성적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머니볼 영상은 짧게 3가지 이야기만 전달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은 제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고교 선수들 이야기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드래프트가 됐죠.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고교야구 1, 2, 3 라고 불리는 엄중상, 하현승, 김주호 선수들,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지 않는다면 이 선수들이 진짜 내년에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휩쓸 것 같은데요. 요 선수들을 포함한 내년 3학년, 그러니까 올해 3학년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야구친구 유호상 대표하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 네이버 치즈직에서 보이는 라디오블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1월 9일 오후 2시 라디오봉 본격적인 첫 방송입니다. 깜짝 게스트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듬뿍 받으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